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콜로세움에서 맹수 사냥과 처형식 그리고 검투사 경기가 열렸어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에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 영상은 콜로세움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인 로마 검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 70년경 로마를 불태운 폭군 네로 황제가 죽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정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유대인 반란을 진압했는데 황제로 즉위한 직후 로마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콜로세움 건설을 지시했어요. 네로 황제가 세운 황금 궁전에 있던 거대한 인공호수를 메우고 콜로세움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네로 시절의 사치를 비판하고 민중을 위하는 황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재물과 유대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동원되었어요.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된 콜로세움은 세계 최대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 중심부에 있는 콜로세움은 최대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검투사 경기, 맹수 사냥, 심지어 모의 해전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콜로세움은 단순히 오락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민들에게 경기를 무료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위를 가시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는데 콜로세움에서 빵을 공짜로 나누어져 배고픈 시민의 불만을 달래고 잔인하고 자극적인 경기를 열어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폭력과 사륙이 난무한 경기를 통해 민중을 유순하고 무력에 둔감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관중은 계급에 따라 배정되었으며 하층민부터 황제까지 모든 계층이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지하에서는 맹수와 검투사들이 대기하다가 문과 리프트를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와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대규모 행사는 국가기념일이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야생동물과 싸우는 대회가 열렸고 정오에는 범죄자 처형식이 있었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 검투사 경기는 오후에 거행되었어요. 대회 당일 관중이 모여 시끌벅적하면 트럼펫을 길게 울려 잠잠하게 한 후 사열식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행하는 사열식은 경기에 나오는 맹수와 공개 처형될 죄수들 그리고 출전하는 검투사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식전 행사였어요. 시간에 맞춰 전용 출입구를 통해 황제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야생동물 사냥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전통적으로 사냥은 아침에 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먼저 사령함으로써 좁은 우리에 맹수를 오래 가두어두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어요. 로마 제국이 확장하면서 종복지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야생동물의 수와 종류가 증가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사자, 표범, 코끼리, 하마, 기린, 하이에나 그리고 코뿔소까지 등장했어요. 권력자들은 동물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이색적인 동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정치 역량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새로 정복한 지역의 동물들을 잔인하게 사냥함으로써 로마의 군사적 위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점심때에는 공개 처형이 거행되었습니다. 살인, 방화, 신성모독 등의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 로마 시민과 비시민으로 구분되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단칼에 처형되어 죽음의 고통이 적은 반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형, 화형,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어 죽었죠.
경기장 바닥에는 죄수들의 피로 흥건했고 흥분한 사자 표범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날뛰었습니다. 오전부터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처형식을 지켜보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선유층은 경기장 외곽에 있는 가게에서 빵, 치즈, 과일에 곁들인 포도주를 사 먹었어요. 화장실도 다녀오고 휴식을 취하며 그날 경기의 최고봉, 검투사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검투사의 대부분은 전쟁 포로나 노예였어요. 로마의 변경 지역에서 전쟁에 패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전쟁 포로는 관중의 재미를 위해 아레나에 서야 했습니다. 자유시민 중에도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투사는 루두스라는 훈련소에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무기 사용법과 전투법을 배우며 경기를 준비했어요. 훈련은 매우 가혹하고 엄격했으며 검투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체력을 강화하고 싸움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동시에 감옥같이 절대적인 규율에 따라야 했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검투사를 양성하는 노예 감독관은 검투사들의 훈련과 모든 생활을 관리하며 전투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검투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중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도록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모진 훈련으로 다져진 검투사는 아레나에서 기량을 발휘했고 이겼을 땐 상품과 상금을 자랑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은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거듭된 승리를 통해 자유를 얻은 검투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나라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간 검투사 경기는 오연제 이후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오락으로 비난받았어요. 서기 4세기 초 니케아 공의회 이후 검투사 경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검투사 경기 폐지를 위한 최초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일부 지역에서 계속 열렸어요. 로마 제국 말기가 되자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고 경제 위기가 심해졌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는데 사치스러운 사륙의 축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검투사들을 훈련하는 루두스와 경기장 운영 비용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죠. 그동안 변방에 있던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한 약탈과 지진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자 콜로세움은 점차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몰락 후 콜로세움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과거의 유산이 되었고 중세에는 성체나 채석장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오늘날 콜로세움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인간의 폭력성과 생존 본능 그리고 군중 심리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로마인들은 이곳에서 잔인한 경기를 보며 즐거워했고 무의식 중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걸 동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 포로가 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싸움에 내몰린 검투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아찔함을 느끼게 됩니다. 광기에 찬 로마 문화를 보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현실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